소개 간단하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기후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한비나라입니다. 기후사회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기후사회연구소는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기후변화의 사회적인 측면을 연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소이고요.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소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게 되는지. 결정하셨는지. 네. 제가 이제 2013년도부터 18년도 정도까지 그 NGO에서 일을 했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제가 제 이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회적인 어떤 다이멘션을, 그것만 연구하는 연구소는 없었어요. 네, 없었고, 또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다들 이제 네, 대기 훈련을 했다든지 뭐 해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공계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공계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기후변화의 어떤 사회적인 측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기후변화가 중요한 것은 대기가 뭐 몇 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이 몇 센치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연구보다는 객관적으로는 온도가 어떻고 뭐 해수면이 어떻고 빙하가 몇 센치가 줄어들고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주 그 고민 안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작업을 했네요. 기후사회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준비를 좀 하셨나요? 네. 제가 그 NGO에 있으면서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몇 건을 이제 들어가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NGO가 규모가 다 작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가능성들을 봤습니다. 많은 연구 주제들을 보았고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험도 쌓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워밍업 같은 경험을 쌓았고요. 사실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할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많고 뭘 하겠다라는 게 있더라도 실제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뭐 연구비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후에 찾은 것 같아요. 그거는 후순위였어요. 네. 또 찾다 보니까 기회가 생긴다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듯이 그 당시에 이제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 창업 아이템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연구 펀딩을 이제 따라보려고 이제 이렇게 하던 차에 마음에너지 재단에서 제 연구 프로젝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소를 지원을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CNCT 마음에너지 재단 부설 연구소로 이렇게 있습니다. 편입이 되었죠. 그래도 CNCT와 연결될 수 있던 연결점이 네, 두드렸기 때문에 네, 많이 두드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네, 저는 이제 펀딩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연구소 자체를 지원을 받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이것은 하늘이 돕지 않았나. 네,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쪽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공익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쭉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환경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재미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요즘은 어떤 일을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지? 제가 최근에 이제 론칭한 호모리든스의 기후위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네, 어떻게 하면 예술과 여행, 레저 분야,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탐색하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또 뭐 글로벌 이슈 브리핑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안을 조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만든 보고서는 요거예요. 올 초에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딱 대표적으로 제가 굉장히 그 관심이 있는 이슈기도 해서 간략하게 뭐 소개를 해드리면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의 전환이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게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지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탄소 중립으로 인한 위기와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고 한 이 두 개의 위기를 맞닥뜨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들이 이 두 개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은 같이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정책을 만들고 또 탄소 중립 위기 극복 정책을 만들고 두 개가 따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현장에 작동하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대책을 찾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들이 우리 연구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 현업에서 좀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제가 좀 그런 주제를 잡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연구의 호흡이 길고 우리 연구소는 적은 인원이 일하는 작은 연구소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도 보고서 하나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1년에 2개 너무 많이 나온 거다.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빨리빨리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그죠? 대학교 때 전공이 뭐이셨어요? 대학 때 전공은 언론 홍보 영상에서 홍보를 전공을 했고, 석사 때는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했고, 박사 때는 사회인류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 분야는 이제 기후에 관해서도 사회적인 측면을 연구하기 때문에 제 학위하고 관련이 굉장히 크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프랑스에 처음 갔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불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불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환학생이 선발이 되었고, 가서 이제 막상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대학교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수업의 과목이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넓은 그런 과목들이 많은데, 거기는 굉장히 쪼개놓은 그 세부적인 과목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깊이 파고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오래된 학문의 역사가 있잖아요, 프랑스가. 그 모든 것들이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네, 어려움이 많았고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고요. 1년 정도 교환학생을 하면서 불어를 많이 배웠어요. 배우고서는 이제 석사를 가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고 다 알아듣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유학을 가던 시절에는 델프달프 그 자격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득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취득하는 단계의 수준이면은 알아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죠. 많이 적응이 된 상태였지만 또 논문도 불어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발표도 불어로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은 처음에 어려웠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공부만 하셨나요? 아니면 여행도 좀 하고 그러셨나요? 제가 프랑스에서 석사, 박사 하는 게 한 8년 정도 걸렸는데요. 그렇게 있으면서 일을 했어요. 네, 왜냐면 생활비를 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어요. 파리를 떠나질 못했어요. 일하고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유학 기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